안녕하십니까. 2020년 9월 19일 새벽 무기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태도가 며칠 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태도가 왜 달라졌을까? 그걸 분석을 해보겠어요. 우선 추미애 장관이 13일이죠? 오늘이 19일이니까 엿새 전입니다.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렸습니다. 코로나19 위기로 온 국민께서 힘든 나날을 보내는 상황에서 아들 문제로 걱정을 끼쳐드려 정말 송구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아들은 다리가 아파서 수술을 받았고, 그런 이후에 군대를 정식으로 마쳐서 이런 얘기, 그러니까 별다른 문제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한 뒤에,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일각의 의심대로 불법이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 저는 묵묵히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더 이제 이렇게 약간의 그 고개 숙인 모드가 있습니다. 저와 남편, 아들의 아픈 다리가 국민 여러분께 감추고 싶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당당히 고난을 이겨낸 위로가 될 수 있도록 더 성찰하고 더 노력하겠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저도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태도를 더욱 겸허히 살피고 더 깊이 헤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건 페이스북 얘기고요. 14일부터 시작된, 바로 다음 날부터 시작된 대정부 질문이 있습니다. 이 대정부 질문 때도 14일까지는 계속해서 비슷한 톤을 유지했습니다. 송구스럽다, 이런 톤을 유지했죠. 그런데 17일 대정부 질문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날은 돌변해버렸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국민의힘의 김승수 의원이라는 사람이 이제 뭐라고 했냐면, 그동안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지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아니, 그 책임은 억지와 궤변은 제기한 쪽에서 책임을 져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반문을, 역공을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아들의 이 문제로 송구하다던 그 사흘 전의 태도에서 갑자기 돌변해서 이제는 억지와 궤변이다, 너희들 얘기가. 여기 처음에는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일각의 의심대로 그랬는데 이제는 의심이 아니고 억지와 궤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김승수 의원이 알았다, 그만 들어가시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안 들어가고 거기서 정의와 공정에 대해서 훈계를 했습니다. 공정은 근거 없는 세치혀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승수 의원이 세치혀로 근거 없는 억지와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대목인데 모욕적인 발언이죠. 이런 부분에 관해서 국회의장이 경고를 줬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갔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돌변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의힘의 김병욱 의원과 최형두 의원이 또 추미애 장관이 자기 큰딸이 이태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식당에서 정치자금을 200 몇십만 원인가 쓴 걸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자간담회를 했다고 주장하는데, 저 정치부 기자 30년 넘게 했지만 이태원에서 기자회견, 기자간담회 하는 정치인 못 봤습니다. 특별히 무슨 이태원에 무슨 볼 일이 있다면 몰라도, 아니 이태원에서 기자간담회를 한다고요? 여의도가 아닌, 광화문도 아닌.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그냥 주변 사람들 가서 자기 그 큰딸이 운영하는 식당에 가서 밥 먹고 자기 정치자금 카드 쓴 거죠. 그런데 그게 기자간담회 등을 거기서 했다고요. 어쨌든 이런 문제를 거론하니까 허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피식 웃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딸 가게라고 해서 제가 공짜로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동문서답이죠. 아니, 누가 공짜로 먹었다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왜 딸 가게? 이게 내부자 거래 아닙니까? 모녀간의 거래예요, 모녀간. 내부자 거래죠. 내부자 거래 민주당 정권에서 얼마나 단속한다고 재벌들 조르고 했습니까? 그런 내부자 거래를 자기 딸과 어머니가 식당에서 해놓고, 자, 공짜로 먹을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식의 지금 역공을 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이런 사람들 보고 초선 의원으로서 어쩌고 또 훈계를 했고요. 이렇게 돌변을 했습니다. 왜 돌변했을까? 13, 14일에 고개를 숙였던 그런 거에서 17일에는 왜 돌변했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물론
13일에는 14일부터 시작되는 대정부질문에서 이제 본인 아들 얘기가 집중적으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약간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17일은 대정부질문의 마지막 날이니까 이제 대정부질문 끝났다. 그런 의미에서 본색을 드러냈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고,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부터는 저의 관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럼 중간에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래서 들여다봤더니 검찰이 국방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는데 그게 15일입니다. 15일. 중간에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 압수수색은 국방부 민원실에 추미애 장관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전화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국방부 내부 문건이 있었죠? 인사복지실에서 작성한 문건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부모님이 민원을 넣으신 것으로 확인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그 문건을 만들 때는 부모님이라 하면 서일병의 부모님이라 하면 추 장관이나 추 장관의 남편 서 변호사를 얘기합니다. 그 둘 중에 하나가 민원을 넣은 걸로 확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선가 확인해서 그 문건을 만들었겠죠? 국방부가. 그래서 이제 그러면 녹음 파일이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그게 민원실에는 없고 거기는 뭐 3년 보관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건 이제 폐기됐고 2017년 6월 달이니까. 그리고 그러나 국방부 메인 서버에는 남아있다. 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검찰에서 9월 15일에 압수수색을 들어간 것이죠. 자, 그러면 그 3년 전에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추미애 장관 본인입니다. 그렇죠. 본인이 저는 전화를 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방부 문건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그러니까 본인이 제일 잘 알죠. 그러니까 만약에 국방부를 압수수색한다든가 어쩌고 해서 그 녹음 파일이 드러나면 참 난처해지죠. 본인이 뭐 안 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본인은 안 했고 남편한테는 물어볼 형편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랬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여튼 본인이 제일 잘 알 텐데 그래서 그게 나올지 모른다고 판단을 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고개를 숙이고 낮은 자세로 이렇게 페이스북에 뭐 송구스럽다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썼는데 그런데 그 검찰이 압수수색한 녹음 파일이 한 1,5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1,500개 중에서 추 장관 부부의 것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뭐 몇 사람이 나눠서 하면 뭐 금방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이 1,500여 개의 파일에 오늘 아침 조선일보를 보니까 이 메인 서버에 전화했다는, 그러니까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했다는 게 2017년 6월 14일인데 그 14일에 녹음 파일에 추미애 장관 부부의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그러면 이제 민원실에 추미애 장관이 난 전화 안 했다 얘기하는 곳에 힘이 실리는 것이죠. 물론 더 확인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6월 14일 거에 추미애 장관 부부 것만 그 이후에 누가 빼버린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러면 더 문제가 더 커지고 있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 사실이 맞다면 물론 다른 곳에 지금 찾고 있다고는 하는데 6월 14일 날 전화했다고 확인 이렇게 국방부 내부 문건에 돼 있는데 거기에 없다 그러면 일단 전화를 안 했거나 뺐거나 뭐 이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7일 날 추미애 장관이 본색을 드러나고 그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역공을 취하고 때로는 조롱하고 모욕적인 그 언사를 하고 뭐 이런 것은 바로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죠. 어떻게 알았겠는가? 동부지검이 이 사실을 수사하고 있죠. 동부지검의 보고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15일 날 압수수색해서 15일 그날부터 분석에 들어갔을 테니까 15일이나 16일쯤에 분석에 들어가서 이거 없다. 추 장관 부부의 것이 없다. 그러니까 추 장관은 세게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런 거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야말로 수사 대상입니다. 9월 7일 날 추미애 장관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검찰의 아들 관련 의혹 수사 보고를 지금껏 안 받았고 앞으로도 안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 원래 받으면 안 됩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관해서 검찰청법 8조를 보면요. 장관은 검찰총장만을 지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건이 아닌 검찰의 일반적인 사무에 관해서는 지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건은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만을 지휘할 수 있는 것이고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 명을 받들어서 뭐 일선 검찰을 지휘하면 되는 겁니다. 뭐 반드시 그대로 지휘해야 되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그게 검찰청법의 규정 취지인데, 그러니까 본인이 추미애 장관이 얘기했던 뭐 아들 관련 의혹 수사 보고는 지금껏 안 받았으면 위법행위고 앞으로도 안 받겠다? 당연히 못 받는 것이죠. 이런 뻔한 소리를 했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받은 것 아니냐 하는 지금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받았기 때문에 9월 17일 날 대정부 질문에서 이렇게 본색을 드러냈다. 자기 파일이 없는 것을 알고 검찰이 확보하지 못한 것을 알고. 그러면 동부지검은 누구냐? 김관정 동부지검장입니다. 김관정 동부지검장 잘 알지만 추미애 사단이라고 할 수 있는 대검, 여기 가기 전에 대검 형사부장을 했는데, 그때 한동훈 검사장의 수사심의위원회 그 제출 문건, 이것을 묵살한 사람입니다. 제출 안 한 사람입니다. 대검 형사부 과장들이 이런 문건을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달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 한동훈 검사장 건에 관한 우리의 판단을 수사심의위원회에 이렇게 제출해 주십시오라고 형사부장한테 줬는데, 그 형사부장이 그걸 제출하지 않고 윤석열 총장한테 보고도 안 하고 그냥 쓰레기통에 집어넣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서울 이 추미애 장관 아들 휴가 미복귀 의혹을 수사 중인 동부지검장에 임명이 됐습니다.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 김관정 동부지검장은 지금 수사의 결론이 이미 나와 있다, 뭐 이런 게 법조계 출입하는 기자들한테 파다합니다. 그 결론은 뭐냐? 추미애 보좌관이, 국회 보좌관이 청탁 전화를 했는데 그 사실을 추미애 장관은, 당시 추미애 당대표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러니까 추미애 보좌관 선에서 딱 선을 그은 그런 수사 결론을 내놓을 것이다. 지금 법조계에서는 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에 대한 면죄부를 확실하게 김관정 동부지검장이 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어떤 핵심적인 내용, 수사의 핵심적인 내용도 지금 장관한테 뭐 직접 보고야 안 하겠지만 간접적으로 하여튼 장관한테 보고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바로 그런 증거가 13, 14일까지만 해도 급 사과 모드로 갔던 추미애 장관이 17일 날 역공 모드로 본색을 드러낸 이유는 바로 본인의 녹음 파일이 검찰 압수수색 자료에 없다는 것을 확인한 뒤다. 시점상 그렇다. 그래서 저는 동부지검이 보고한 것으로 본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정말 이거는 동부지검이 보고를 안 했는가 하는 부분이, 이게 검찰청법을 위반했느냐 아니냐. 물론 뭐 검찰청법 위반해도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거기에. 그러나 이거야말로 정의라는 가치라는 그런 기준에서 본다면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고, 이런 것들을 사실은 수사해야 되는 일입니다. 국민들을 속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긴 한데, 여하튼 저는 그 9월 15일 날 압수수색한 결과가 결국 추미애 장관한테 16일에 보고가 된 것 아니냐. 그래서 17일 날 대정부 질문에서 돌변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뭐 이게 진위가 드러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튼 저의 경험으로 보면 원래 검찰이요 이런 식으로 보고합니다. 장관한테 비공식으로 보고합니다. 지금 이 사건과 관련해서도 그런 일이 있었던 것 아니냐 하는 저의 관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